안녕하세요. 봄날지기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요양원 입소는 급한데 등급이 없어 힘들어 하시는 보호자분들을 보고 사전에 미리 등급 신청을 해두신다면 급하게 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맨 마지막에 아주 조금은 요양원과 관련된 홍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급 신청에 대한 방법 소개 전에 간략히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4대 보험으로 빠지는 세액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사진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인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차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노인성 질병에 관련하여 요청한 분들이 많으시면 저희가 상의 후 따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인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르신의 신체,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여기서 빨간 테두리상의 내용에 보시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가급여 그리고 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지금 재가급여만 되어 있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입소하실 때는 입소비용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입소비 혜택만 못 받을 뿐이지 입소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입소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표에서 나와 있듯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부터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은 저렴해집니다. 이유는 등급이 상위 등급일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비싼 부분이고, 3에서 5등급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용도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20%, 12%, 8%마다 금액이 다 틀리다는 부분, 그리고 등급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비용이 매우 비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금액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금액이 한 달 입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앞서 얘기 드렸던 시설 등급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는 주소 이전을 요양원으로 하셔야 하고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중단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등급이 있으신 경우,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에 보시면 20%인지 12%인지 8%인지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시설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급여의 부분은 요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보통 식비만 받는 요양원이 있는 반면 반대로 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기타 여러 서비스를 비급여에 포함되는 요양원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우선 등급 신청 방법은 표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접수의 경우 보호자분께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호자분 신분증, 어르신 신분증, 어르신 도장
이렇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라며 지사의 위치는 어르신이 현재 계신 곳을 기준으로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팩스 접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팩스 접수의 경우 신청서를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이 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받을 때 어르신이 현재 계신 주소지의 지사 팩스 번호도 같이 물어봐두시면 접수하실 때 편할 겁니다. 여기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르신 집이 강서구인데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지금 영등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이러면은 강서구가 집이긴 하지만 영등포에 계시기 때문에 영등포 지사로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는 방법을 잘 적어 놓았으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을 해볼 텐데요. 방문 접수의 경우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 방문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그 접수 안내하시는 직원분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실 거고요. 팩스 접수하실 분들은 총 3개의 페이지의 서류를 받으실 건데 이 중에서 작성할 서류는 2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만 작성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신분증들까지 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장 사각 가로에 맨 위에 사각가로 보이시죠?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정 신청서, 기간이 다 되어 가서 갱신하실 분들은 갱신 신청서, 그리고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바꾸실 분들은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칸에는 어르신에 대한 인적사항, 대리인 칸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께서 보호자가 아닌 동네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관계인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관계를 작성해 주시고 보호자 항목도 다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하다면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수령인과 수령지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보호자분이 편한 그 방법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날짜는 접수하는 날짜, 그리고 신청인의 어르신 성함, 그리고 성명 또는 사인, 아니면 도장, 그리고 대리인에는 보호자분 성함 또는 또 성함과 성명과 도장, 이렇게 작성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일단 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후로는 이제 보호자분에게 공단에서 연락이 갈 거고요. 날짜와 시간을 잡으면 그 날짜에 공단에서 어르신 상태를 평가하러 직원이 나오실 거고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울 경우 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 발급은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코드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어르신이 주로 가는 병원이나 또는 최근에 방문해서 입원했던 대학병원 등 그런 곳에 장기요양 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때문에 왔다고 하시면 병원 측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등급 결과는 등급 신청일로부터 최소 3주에서 최대 4에서 5주까지 걸리니 미리 신청하셔서 혹시나 생길 큰일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골절 및 수술과 치료를 위해 일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 등급 신청이 거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특히 골절의 경우 골절 진단일로부터 최소 3개월, 최대 4에서 5개월까지 등급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나 병원 측에서 등급 신청 등을 협조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유는 등급을 받으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는 해주실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병원과 잘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요. 다소 좀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좀 이랬지만 일단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입소 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블로그에 또 방문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요양원과 관련된 사항 중에 또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상의 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봄날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